안녕하세요. 벌룬파티스쿨의 풍선아트 디자이너 송동명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가장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아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치를 만드시는데 참 가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아치 일반적으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 정도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거는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치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 풍선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풍선을 불 수 있는 기계, 이런 식의 전기 인플레이터나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풍선 기계죠. 이렇게 한 번에 자기의 크기를 정확하게 재주는, 입력된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불어주는 듀얼기라든지, 그 다음에 물통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쇠받침. 보통 이런 것들은 조금 백화점이라든지 왕래가 많은 곳에 바닥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할 때 이런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풍선의 크기를 재주는 사이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선 전문가들이 쓰는 사이저는 양면 사이저들을 많이 쓰는데 왜 굳이 사이저를 써야 될까? 사이저가 없으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되는 건 아니죠. 사이저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풍선의 크기를 똑같은 크기로 동글동글하게 불어주면 작업 속도가 향상이 되고 만들어 놨을 때 모양이 예쁘게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크기를 잴 수 있으니까 더 예쁘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이저가 없으시다면 댁에서는 빈 병에 물을 채워서 자로 재신 다음에 그 크기를 통과해 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치를 만드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아치에 도대체 풍선이 몇 개가 들어갈까?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계속 만들어 봤지만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 쌓는 정도, 그거 외에는 풍선이 몇 개가 들어갈까? 적어도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셨다면 풍선 개수를 뽑아낼 수 있어야지만 견적을 낼 수가 있겠죠. 우선은 간단하게 여기 칠판을 보시면서 우리가 아치를 만드는 거 누구든지 만들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풍선을 제 개수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여기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 장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죠? 자, 일단 아치. 아치는 결국 가랜드의 한 종류죠. 그러니까 굳이 꼭 아치가 아니어도 가랜드에 들어가는 풍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재료가 얼만큼이 들어가는지 알아야지만 견적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단위가 인치도 있고 센치도 있고 하지만 우리한테 친근한 단위이기 때문에 센치로 일단 다 통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치의 기준은 약 6m에서 6m 20cm예요. 그러면 우리는 6m로 그냥 간단하게 정하겠습니다. 6m면 어떻게 되죠? 센치로 바꾸면 600cm. 말 그대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가랜드의 크기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가랜드 길이 600이라고 예를 들어 정한 거예요. 아치기 때문에. 그럼 그 수치 나누기 풍불지라고 합니다. 풍불지. 풍불지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풍선을 불었을 때 지름. 말 그대로 풍선을 불었을 때의 지름. 풍선을 이렇게 불었을 때 지름은 옆지름을 이렇게 재주시죠. 이 크기를 제가 이렇게 사이즈를 통해서 약 20cm 크기, 8인치 사이즈로 맞춰놨습니다.
약 20cm 크기, 8인치. 그러면 말 그대로 20cm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가랜드의 길이가 600cm인데 풍선을 불었을 때 지름이 20cm 돼요. 그러면 나누기를 하게 되면 몇이 나오죠? 30. 그러면 6m의 아치를 만드는데 풍선 30개만 들어가나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풍선 아치를 만들 때 결국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되죠. 이제 클러스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4개짜리가 연속해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곱하기 4.7. 우리가 이제 매직 넘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일단 암기를 하세요. 보시게 되면 600cm 나누기 풍선 크기를 20cm로 했을 때 3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여기에 무조건 곱하기 4.7을 해주게 되면 몇이 나오죠? 141. 37에 21, 3, 42에서 141. 우리가 아치 하나를 만드는데 풍선의 지름을 20cm로 불었을 때는 약 141개. 근데 여러분들 포클러스터 4개 형태로 되는데 끝이 일자로 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4의 배수로 따지다 보면 141이 아니라 140이 되든지 144가 되든지 또 아니면 148이 되든지 이런 숫자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올 거예요. 어떤 분들은 풍선 아치를 만드는데 꼭꼭 눌러서 더 많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서 대략 10%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144개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약 144개의 풍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포클러스터이기 때문에 4로 나누어 주었을 때 약 36단의 풍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36단.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36단이 들어갔죠? 이 4.7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텐데, 보시면 4.7은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물론 정확한 공식이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풍선과 풍선을 이렇게 포 클러스터로 만들고 또 그 위에 풍선을 포 클러스터로 겹쳤을 때 이렇게 포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풍선과 풍선은. 아마 이렇게 사이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포개어지는 부분. 빗금쳐지는 부분이 포개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개지는 부분을 일단 20%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해 주십시오. 몇 프로라고요? 20%입니다. 풍선과 풍선이 포개지는 부분이 약 20%.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약 1m 크기의, 1m면 100cm죠? 100cm 크기의 가랜드를 만들어 달래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가랜드. 1m. 정확하게 1m였으면 하고 어떤 고객이 의뢰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풍선을 제대로 배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만들지? 이게 아니라 이 공식에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고객이 원한 크기가 100cm다. 근데 예를 들어서 풍선을 하나 지름당 5인치 풍선을 이용해서 10cm 크기로 해달래요. 몇 cm요? 10cm. 그랬을 때 한번 나눠볼까요? 100cm 만들고자 하는 크기의 풍선을 10cm로 보니까 여기에는 10이 나오게 됐고 매직 넘버를 항상 곱해줘야 되죠? 4.7. 그러면 47이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4의 배수로 끝나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47이 아니라 48이 되겠죠? 포클러스터로 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m 되는 기둥에 우리가 10cm 크기를 불었다고 그랬을 때 단순하게는 100cm이기 때문에 10cm면 10단이 들어가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10단이 들어가네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몇 단이 들어갔습니까? 4로 나눠보면 12단.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풍선과 풍선이 포개지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20%. 그럼 이 20%에 맞춰서 여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10단인데 실질적으로 가랜드의 길이가 100cm가 되게 하려고 그랬더니 12단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한 단, 두 단 더해서 총.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선과 풍선이 이렇게 4개씩 눌리는데 눌려지는 서로 포개지는 이 부분이 몇 프로라고요? 약 20%입니다. 20%. 그러다 보니까 12단에 20%가 줄면 약 2단 정도가 줄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이 200cm 크기의 가랜드를 만들어 주세요. 아까처럼 야자수를 만들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만들어 본 야자수. 야자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긴 모르지만 제일 밑단을 크게 불었고 그 윗단을 조금 작게, 그 윗단을 또 조금 작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어줘서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콘 CF 형태가 됐죠. 이런 경우에는 이 공식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경험상 뭐를 알고 있죠? 풍선과 풍선이 포개지는 부분이 대략 몇 프로? 20%. 그럼 만약에 어떤 고객이 2m면 200cm죠. 200cm 정도 되는 높이의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하셨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 그림상으로는 20%를 올려서 포개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20%를 올리게 되면 약 240cm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바닥에서부터 이 높이를 240cm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만약에 가장 밑단에 11인치 풍선으로 불었을 때 28cm다. 그럼 계산하기 쉽게 25cm라고 하겠습니다. 25cm.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작게 불면 저절로 모양이 옥수수 모양처럼 되죠. 아까 불어봤었죠. 그럼 24cm. 또 23cm. 22cm. 나름대로 이렇게 쭉 해서 불려고 하는 총 이 cm의 합이 240cm가 되게끔 맞추시게 되면 실제 만들어 보면 몇 프로가 포개진다고 그랬죠? 20%. 그래서 대략 비슷하게 약 2m 높이의 어떤 조형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00cm 나누기 풍선 불었을 때 지름은 30 곱하기 4.7.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치에 들어가는 6m 아치에 들어가는 게 총 36단의 클러스터가 필요하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름을 갖다가 큰 풍선을 이용해서 더 크게 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30cm 크기로 불었다. 그러면 20이 되고 20 곱하기 4.7일 경우에는 공식에 의해서 248, 27에 14, 94가 되는데 94는 4의 배수가 아니니까 96이 되겠죠. 풍선을 크게 불게 되면 당연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아치를 만드는데 풍선 개수가 적게 들어가는구나. 물론 더 작게 불면 많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이 이거에 의해서 개수를 충분히 구해내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고객이 150cm다 아니면 3m 크기의 조형물을 만들어 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서 풍선의 개수가 몇 개 들어가는지 구해 봐야 될 때는 항상 그림상에서는 20% 업이 되는 거죠. 3m 크기의 조형물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20% 올려서 360cm에 놓고서 몇 cm 몇 cm 몇 cm에서 그 cm 다 더한 게 약 360이 되면 서로 포개지는 게
완벽한 20%는 아니지만 경험치에 의해서 대략 20%가 눌리게 돼서 약 3m 크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경험치에 대한 20%랑 매직 넘버에 대한 4.7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죠. 우리가 아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만큼의 길이가 나올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밑변이 4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2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아치의 길이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아치.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아치.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요 길이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얼만큼이 되는지 알아야지만 우리 클라이언트 소비자들에게 이거는 얼마입니다 라고 받을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가랜드 1m당 보통 가격적으로 따졌을 때 3만원 정도의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치가 6m 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소비자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밑변이 높이보다 큰 경우에는 무조건 공식을 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밑변이 4m고 높이가 2m라면 약 6m의 가랜드 길이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밑변이 4m고요. 높이도 4m입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또 한 가지 새로운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변이 이번에는 2m인데 높이는 4m입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를 놓고 보았을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치 하나를 만드시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작은 아치만 만드나요? 만약에 터널, 정말 커다란 터널이 오픈을 했는데 터널에 아치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실제 줄을 갖고서 아치 이렇게 재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터널의 폭과 터널의 높이만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 길이를 다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작은데 이런 걸 알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장식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크고 아니면은 정말 대형 행사를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높이와 폭이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H 쪽으로 그냥 다 몰아보겠습니다. W 플러스 1.5H. 자, 그러면 W가 몇이죠? 4m 더하기 1.5 곱하기 4m. 그러면 곱하기 먼저 해야겠죠? 그러면 몇 m가 나오죠? 10m. 우와, 별거 그림상으로 이렇게 그려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4m의 차이라면 가격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자, 또 이런 경우 폭은 좁지만 높이가 높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시더라도 이 높이만큼의 거의 길이가 올라가죠. 그래서 공식은 W 플러스 2H가 됩니다.
아주 자격증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W가 여기는 4가 아니라 2가 되겠죠? 2m 곱하기 2 곱하기 4m. 그러면 여기도 10m가 되네요. 오, 굉장히 이상하죠? 어떻게 공식상으로는 저게 어떻게 같은 길일까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보면 약 이런 공식에 의거하여 이 길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식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변이 큰 경우에는 W 플러스 H 높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변과 높이가 같은 경우에는 W 밑변 더하기 1.5 곱하기 높이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H가 큰 경우에는 밑변 더하기 2H 2 곱하기 높이를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아치의 길이가 나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단순한 아치. 전문가들이 보통 아치 하나를 만드는데 20분 정도 미만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방법만 아시면 아치를 정확하게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치에 사용되는 폴대라고 합니다. 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선이 처음 국내에 도입이 됐을 때는 파이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휘어서 어떤 뼈대를 만들어서 물통에다 꽂아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성품으로 텐트 폴대처럼 나옵니다. 텐트 폴대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쭉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약 6m 정도 길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유리섬유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부러지질 않아요. 근데 이쪽은 고정이 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 빠지게 되는 부분을 아치를 만드시다가 쑥 빠져버리면 다 도망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테이프를 이용해서 튼튼하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붙이시냐면 박스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튼튼하게 감싸줍니다. 자, 이렇게 빙글빙글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감싸 놓은 게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한번 물통에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m 길이에 이렇게 꽂아주시고 또 한쪽 물통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 길이가 지금 6m의 아치가 나왔습니다. 보통 요 크기에서 우리가 이제 풍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고자 하는 길이가 600cm. 근데 저희는 지금 풍선을 한번 20cm 크기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cm 크기로 불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됐죠? 20cm 크기로 불었을 때 실질적으로 약 36단 정도의 풍선이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크기를 한번 약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기를 맞춰놨고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풍선이 지금 잔뜩 쌓여 있어요. 이런 사이즈로 계속 불었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또 이 크기를 통과해 주시면 이 풍선 크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불어놓고 이제 다 만약에 불었으면 또 여러분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대와 물통 아니면 폴대와 플레이트. 물통은 여러분들이 지금 풍선 파티, 와우 파티 이런 곳에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구하신 물통에 물을 채워주시고 폴대와 물통이 연결되는 이 부분을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감아주셔야 돼요. 혹 어떤 분들이 만약에 이걸 안 감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동을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런 부분 각각의 부분에 전부 이어지고 또 이동을 하지 않을 때는 이거를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아치를 만들어 놓고 한 곳에만 계속 두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테이프를 튼튼하게 정말 이렇게 붙여놓고서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을 때 물통이 따라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불어놓은 풍선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꼬아서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물론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 꽂아주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냥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렇게 잡고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으로 한번 쭉 그려보겠습니다. 누가 불어주기만 한다면 지금 스파이럴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스파이럴 형태로 쭉 해서 계속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어놓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지금처럼. 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고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이렇게 키가 크면 상관이 없겠지만 키가 작은 분이라면 의자가 없다든지 그러면 이거 하시기 힘들겠죠? 제가 아까 테이프로 이렇게 튼튼하게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정도로 이렇게 높이가 올라갔을 때는 물통을 옆으로 벌려주시면서 아치의 높이를 낮추시고서 끼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처럼 높다고 해서 뭐 의자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통을 옆으로 벌려주시고 다시 모아주시고 이렇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하는 동안 물통과 폴대 사이에 테이프로 튼튼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여기까지 계속 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됐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두 단은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마무리를 줘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만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쪽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사이를 통과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 형태에서 우리가 아치의 변형이 되는 부분을 한번 또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한 패턴이긴 하지만 우리 패턴 기억나시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플라워 패턴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스몰 플라워. 스몰 플라워의 패턴일 경우에 아마 분명히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경계가 한 단이 있었고요. 경계가 한 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은 색깔 풍선 4개가 이 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요거랑 같은 색깔이 양옆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풍선이 앞뒤로 빨간색이 앞으로 있고 뒤로도 보이겠죠? 그리고 또 파란색 같은 색깔의 풍선이 4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요만큼 여기 보여지는 4단 1단, 2단, 3단, 4단 요렇게 형성이 된 작은 스몰 플라워라는 패턴이 우리가 금방 600cm라고 얘기했을 때 풍선을 20cm로 불었을 때 계산을 해서 30 곱하기 4.7을 했을 때 144는 4개씩 나눠보면 총 36단. 몇 단이라고요? 하나 예입니다. 36단입니다. 이럴 경우에 패턴을 머릿속에 갖고 계신다면 스몰 플라워라는 패턴을 이용해서 아치를 만들게 된다면은 이런 4단짜리 이런 묶음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36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총 9묶음. 아, 이렇게 해서 9묶음이구나. 그러면 풍선 원하는 색깔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보이는 이 경계가 되는 색이 말 그대로 검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검정이 몇 개 필요한 거죠? 4개. 여기에 파란색이 한 줄에 4, 제일 위에도 8, 양 옆에 10개, 파랑은 10개, 그리고 빨강은 2개.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이런 4단짜리 묶음이 총 9세트가 있어야 되니까 곱하기 각각 9를 해주게 된다면 검정 색깔은 아치에서 36개, 파랑은 90개, 빨강은 18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치를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는 힘에 따라서 한 단부터 2-3단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패턴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만약에 계속 와서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게 한 묶음이라면 이쪽으로 뒤집어졌을 때는 이게 이렇게
확 뒤집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쪽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저쪽은 검은색인데 이쪽 부분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요 뒷부분에 4개가 또 필요하게 돼서 검정은 36 플러스 4개 더 해서 이런 경우는 37단으로 아치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그 아치의 패턴, 가랜드의 패턴을 보시면 거의 4단이 기본이 되거나 6단이 기본이 됩니다. 그럼 6단짜리 만약에 하나만 빨리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라지 플라워나 라지 다이아몬드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여기처럼 보여지는 게 1단, 2단, 3단, 4단, 5단 그리고 경계가 되는 단이 총 6단 보시면 1, 2, 3, 4, 5, 6 6단 곱하기 6묶음 이렇게 돼서 풍선에 필요한 개수라든지 내가 원하고자 하는 풍선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아치 하나만 만드는 오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전문적인 풍선 장식가라면 아치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오다들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지금 옆에 잠깐 이렇게 별을 밑에 틀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틀 같은 경우에도 이 밑부분 보이는 이 아랫부분만 띄어내고 이게 확대가 돼서 물통을 딱 심어줬다 그러면 무슨 아치가 되죠? 별아치 모양이 되죠? 이런 형태로도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지고 우리가 변형을 하게 되면 될수록 남들이 쉽게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 더 비싼 값어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끝으로 한 가지 하트 아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요 뼈대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폴대지만 왜 웨딩 장식 같은 거 하시다 보면 하트 모양으로 된 아치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프레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이제 풍선 전문점 이용하시게 되면은 알루미늄 파이프를 3m 크기로 팔게 됩니다. 그러면 3m의 알루미늄 파이프 2개를 보통 우리가 16mm, 지름이 16mm부터 한 19mm, 물론 12mm 정도부터 있지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16mm 파이프 2개를 테이프로 이렇게 붙입니다. 붙여서 한쪽, 이쪽 부분을 이렇게 휘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개를 똑같이. 2개를 똑같이 이렇게 휘었으면 하나하나씩 분리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하나하나 휘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요 부분만 16mm 파이프를 썼다면 요 부분 이렇게 V자로 19mm 파이프를 충분히 여유 있게 해서 이 파이프에 안에 넣어주고 안에 넣어주고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하면 커다란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놓고서 풍선을 계속 꽂아주면 하트 모양의 아치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는 이렇게 만들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드신다면 프레임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트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 아치를 만드실 때는 작업이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각이 뾰족한 것보다 조금 크기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훨씬 더 풍선이 크다 보니까 만드시는데 예쁜 모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가지 기본적인 패턴부터 실제 아치까지 만들어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 가족, 친구분들하고 한번 만들어서 멋지게 장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